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원장 이정훈입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진료받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드니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 호르몬의 감소와 함께 노화가 나타나는데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은 평생 몸에서 분비되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고 세포의 회복력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저하되며 만성 피로 및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증가, 체지방의 증가, 골밀도 감소, 운동 능력 저하 등의 많은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한 질환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인성 난청, 노인성 고혈압, 노인성 치매,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골다공증, 많은 질환이 많이 같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런 노화에 의한 증상들도 어떻게 생활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병을 늦출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조금은 역동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화에 대한 삶의 대처법, 나이가 들더라도 젊게 살기 위한 10가지 원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약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나 건강식품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주변에서 누가 약을 먹고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좋아졌다고 하면 꼭 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하면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죠. 약에 의존하고 약 없이는 못 살 것 같다는 말씀도 계시고요.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삶은 가급적이면 좀 버리셔야 합니다. 약 없이도 이길 수 있는 병은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도 단련을 해야 강해지는데 약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뇨와 고혈압은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 두 가지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 빨리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산소 운동인데요. 빠르게 뛰는 것이 힘들다면 보폭을 많이 넓혀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이 생기면서 이 근육이 호르몬의 민감도를 높이고 세포와 조직의 회복력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채식 위주의 식단,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채식 위주의 식사만 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고 소화기가 약해서 육 섭취가 힘들다면 새멸이라고 하죠. 제일 작은 멸치를 잘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는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하여 면역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점이죠.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는 노인성 질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래에 20대에서 30대에게도 대상포진이라든지 통풍, 화병, 당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쌓인 스트레스는 본인만의 방법으로 적절히 풀어주는 것이 노년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화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화는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심장에 혹은 두경부 쪽에 압력을 높이면서 심혈관 질환에 경추부의 혈액순환, 뇌의 혈류순환에도 악화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화를 없애기 위해 조금은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섯 번째, 말을 되도록 줄이세요. 한의학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폐와 방광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이는 결국 스트레스로 연결되어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번째,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신장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장기라고도 합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제1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신장에 좋은 약재인 두충, 대추, 검은콩, 구기자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살짝 우려내서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8번째, 비위장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노화가 오는 것처럼 위장도 나이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건강하다면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먹는 음식과 약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배출과 대추, 말린 양배추, 말린 생강이 위장에 참 좋은 약재입니다. 이것을 물에 살짝 우려내서 차처럼 마시면 비위를 튼튼하게 해서 소화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뼈와 근육이 중요한 건 알지만 특히 근육이 중요한 진짜를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이렇게 움직여줄 뿐 아니라 호르몬의 효과를 높여주고 신경의 전도를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근감소증은 보행속도, 악력, 근육량, 종아리 둘레 등으로 측정하는데요. 일반적인 체성분 측정기가 아니라 많은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의 체성분 측정기로도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가장 중요한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가 나타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근감소증은 허벅지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므로 등을 벽에 대고 안정적인 자세로 스쿼트를 하거나 앉아서 TV를 보실 때 무릎 뒤에 오금에 수건을 살짝 말아서 놓고 힘을 주면서 근육 운동을 한다면 삶의 질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시계는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서 쉽게 살이 찌고 인슐린이 세포에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노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탄수화물을 줄이고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은 양을 나눠서 이렇게 드신다면 위장 기능이 안정되고 조직의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하나하나 익히고 실천한다면 노년의 건강은 이전보다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젊게 살기 위한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보구보감이었습니다.